자,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30일 투자 하이패스 이야기를 전해드릴 신사옥수지 김청호 대리입니다. 이번 달에도 우선은 시장은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결국 11월, 12월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번 주 기준으로 미국에서 적지 않은 이벤트가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7의 실적 발표가 대다수 몰려있다는 것. 이번 주만 하더라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제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합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우선은 알파벳은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시간 내에서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현재 기준으로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0.4%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M7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미증시는 10월 중순에 보였던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미국 증시의 흐름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배제한 빅 이벤트가 지금 있죠. 미국 대선. 결과는 결국 나와봐야겠지만 트럼프가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지지율 자체는 거의 동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지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벤트가 소화되는 다음 주, 그리고 길게 보면은 11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연말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내심 고려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현재 시점에서 연말까지 혹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국채금리인 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다시 오릅니다. 적지 않게 사실상 오르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네 빨간색 박스인데요.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상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이미 인하가 되었고 추후에도 인하 기조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아무래도 증시에는 소폭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2월까지는 대략 연내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은 유효한데, 사실상 그렇죠. 금리 인하가 한창 기대감이 있었던 시점에는 미 증시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연초부터 해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결국 이 고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이후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그리고 그 뜻이 변모되었죠. 금리 인하, 야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그 당시에 풀렸던 이 유동성이 이제 끝이 나고 인플레이션 우리 이겼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라 실물경제이고 위험한 거 아니야? 서둘러 금리 인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변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만큼 큰 건 분명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M7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한편으로 이러한 금리 인하와 국채금리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게 지금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 다음 달 4일에서 8일까지 전인대 상무위에서 재정 부양에 대한 규모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강력한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덕분에 중국 상하이 증시, 중국 증시죠. 폭등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기준으로 우리 증시에 있던 자금이 조금은 중국으로 유출이 되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단기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목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러한 강력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물 경제까지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사실 살펴볼 만한 거는 있죠. 중국도 결국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 더군다나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규모를 고려하면은 동화 정책에 따른 시차가 일정 부분 있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혹은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 몇몇 산업용 금속류에 속하는 재화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빨간색 네모 박스예요. 구리 가격, 거기에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비록 발표는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국의 제조업을 크게 개선시킬 만한 변수나 혹은 그런 모양은 현재로서는 우선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화 정책이니까 결국에는 시차가 존재하겠죠. 시차가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쉽게 지금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바로 반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으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양상, 사실상 비슷한 수준에 있는 권역이죠. 아시아권에 속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동화라든지 증시의 흐름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지목되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결국 국채금리의 상승 흐름과 중국의 동화 재정 정책, 거기에 원달러 환율, 이 세 가지가 지금은 키워드로 보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1,400원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다가 기조가 지금 바뀌죠. 아무래도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트럼프에 대한 우위가 조금 더 점해짐에 따라 다시 한번 강달러 기조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GDP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화 약세가 소폭 이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단순하게 원화 약세라고 하는 기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엔화와 위안화가 동반 약세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엔화도 위안화도 원화도 강세가 아닌 약세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강달러 기조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고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는 1,400원 이상에 안착을 하면서 이후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미 대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가장 큰 불확실성이 우선은 해소되면 그때 가서 시장은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은 크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러한 가운데 M7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미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아마 우리 증시도 미 증시를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4분기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땠는지를 한번 제가 데이터로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평균적으로 4.11%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0.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이거를 확률로 한번 따졌을 때는 전체 23개 샘플 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5.22%, 코스닥은 69.57%, 시장은 그래도 4분기 때 결과가 나쁜 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배당이라고 하는 측면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배당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주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금들이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올 하반기 남아있는 약 2달 정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조금 더 봐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가운데 아무래도 시장이 개선이 되면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다행스럽게 지금 어제 그리고 그저께 적지 않게 반등을 합니다.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압축한다면 결국 코스피에 대형주
그리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섹터, 여러분들 이쪽으로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러한 가운데 배당이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 배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에 유지했던 기업,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추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